토요일 아침 9시 인천 구월동 골목 끝 30년 된 2층 집 1층에서 박영숙은 국물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70살.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빨랐다. 멸치를 건져내고 물을 썰고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도 장사가 좀 되려나. 이 집 1층은 작은 분식집이었다. 간판도 없이 영숙네 떡볶이라고 불리는 곳. 단골 손님 대부분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사람들이었다. 2층에는 아들 민호 내외와 손녀 민서가 살았다. 좁지만 따뜻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랬다. 할머니, 배고파? 민서가 계단을 통통 내려왔다. 7살.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영숙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그래, 우리 공주님.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줄게. 영숙은 프라이팬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이 시간이 좋았다. 손녀와 단둘이 있는 아침. 아직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 그때였다. 시어머니. 2층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며느리 장서윤이었다. 응급실 간호사.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온 그녀는 잠도 안 자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쿵쿵쿵.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거칠었다. 가게 통장에서 돈 왜 빼셨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주방 앞까지 다가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밤새 일한 피로보다 더 날이 선 표정이었다. 뭐? 영숙은 계란을 든 손을 멈췄다. 가게 통장이요. 공동명의 통장. 여기서 1200만 원 빠졌어요. 어머니 아니면 누가 뺐어요?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영숙의 얼굴 앞에 들이댔다. 통장 거래 내역 캡처였다. 빨간 줄이 그어진 숫자. 1200만 원. 나 모르는데. 모른다고요? 어머니 도장 찍혀 있는데요.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장? 그녀는 그 통장을 관리한 적이 없었다. 민호와 서윤이 쓰는 통장이었다. 가게 매출이 들어가는 곳이긴 했지만 영숙은 손도 댄 적 없었다. 나 진짜 몰라. 나 그 통장 안 써. 그럼 누가 썼어요? 귀신이요?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민서가 할머니 뒤에 숨으며 떨기 시작했다. 그 나이에 기억이 오락가락하시죠? 뭐 사셨어요? 아님, 누구 빌려주셨어요? 그 말은 칼이었다. 영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기억이 오락가락? 치매 환자 취급이었다. 서윤아, 말 좀 조심해라. 그때 민호가 2층에서 내려왔다. 38. 택배기사.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엄마, 정말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영숙을 짓눌렀다. 민호야, 엄마가 언제 남의 돈 손댔니?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잖아요. 서윤이 소리쳤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영숙은 손녀를 안아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진짜 모른다. 민호야, 엄마 믿어줘.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서윤과 영숙 사이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이미 도둑이 되어 있다는 것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단 한 장의 통장 내역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계속 훌쩍이며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다. 통장 좀 보여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영숙이 손을 내밀자 서윤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확인하시게요? 어머니가 뭘 확인하신다고요? 숫자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서윤아.
민호가 제지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지난주에도 거스름 돈 틀리게 주셨다면서요? 손님이 항의했다고 오빠가 그러던데.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단지 바쁠 때 실수한 거였다. 1,000원짜리 한 장. 바로 사과하고 돌려줬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무기가 되다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요즘 어머니 정신이 흐릿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빼놓고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서윤은 휴대폰을 다시 영숙 앞에 들이댔다. 이번엔 확대한 화면이었다. 출금 날짜, 금액, 그리고 식자재 현금 정산이라는 메모. 여기 봐요. 3월 15일. 어머니가 식자재 업체에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날 뭐 샀어요? 나, 그날 뭐 산 게 없는데. 없다고요? 그럼 2,2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영숙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장사하고 저녁 먹고 민서 재우고 특별한 일이 없었다. 대량으로 식자재를 산 적도 없었다. 분식집은 매일 조금씩 시장에서 사다 쓰는 곳이었다. 민호야, 그날 내가 뭐 산 거 없니? 영숙이 아들을 돌아봤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그날, 나 일하러 나갔어. 저녁 늦게 들어왔고, 그럼 서윤이 내가? 저는 야간이었어요. 병원에 있었다고요. 서윤이 단호하게 자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듯. 그럼 도대체 누가?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를 울렸다. 영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평생 남의 돈은커녕 길에 떨어진 1,000원도 주어서 파출소에 갖다 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친아들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다. 나 안 했어. 진짜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날 어디 계셨는지, 뭐 하셨는지. CCTV라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가게에. CCTV는 고장 났잖아. 참 좋으시겠네요. 증거도 없고. 서윤은 비아냥거리며 팔짱을 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게 CCTV는 2달 전에 고장나서 수리를 미뤄둔 상태였다. 돈이 없어서 그 돈도 아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서윤아, 좀 진정해.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민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도 혼란스러웠다. 통장 내역은 명백했고 엄마는 부인하고 있었다. 누굴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빠는 맨날 그렇죠. 어머니 편만 들고. 그 돈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도 울먹이고 있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호야. 영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윤이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시인하세요. 어디다 쓰셨어요? 누구 빌려주셨어요? 아, 영숙이 뒤로 비틀거렸다. 등이 찬장 모서리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다. 엄마, 할머니. 민호와 민서가 동시에 소리쳤다. 민서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아이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떨고 있었다.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리 민서.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등은 아팠고 가슴은 더 아팠다. 민호는 아내를 말리지도 엄마를 감싸지도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서윤아, 그만해. 이러지 말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그를 쏘아보며 냉소했다. 그만하라고요? 그럼 오빠가 책임질래요? 그 1200만 원. 우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에요.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1200만 원. 그들 부부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민호의 택배 수입과 서윤의 병원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모은 돈.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영숙은 손녀를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 안 했어. 절대로. 그럼 증명하세요. 서윤이 차갑게 받아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 사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할머니를 붙잡고 있었다.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통장 내역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날 아침 영숙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민서의 훌쩍이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영숙은 손녀를 품에 안은 채 소파에 앉았다. 허리가 쑤셨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아이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서윤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 옆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변호사 상담 받아볼게. 뭐?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족 간 횡령도 고소할 수 있대. 여기 봐. 공동명의 통장이어도 무단으로 인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민호는 화면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고소한다고? 그럼 어쩌라고? 그냥 당하고 있으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민호 앞에 섰다. 오빠는 몰라. 그 돈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민서 학원비, 우리 월세 보증금, 전부 거기 있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그래도 고소는 아니잖아.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온순한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건 드문 일이었다. 그럼 뭐야? 그냥 믿어. 어머니 말만 믿고 1200만 원을 포기하라고. 엄마가 안 했다잖아. 증거는? 증거가 어딨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영숙은 민서의 귀를 손으로 막아주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다. 오빠, 나 이제 못 참아. 진짜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나 응급실에서 밤새 일해. 환자들 피 묻은 옷 벗기고 토사물 닦고 욕 먹으면서도 참아. 왜? 우리 가족 때문이야. 그렇게 모은 돈인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도 무너지고 있었다. 민호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얼어붙어 있었다. 서윤아, 닥쳐. 서윤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영숙을 향해 돌아섰다.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모르세요?
영숙은 손녀를 더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른다. 진짜로 몰라.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서윤이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다. 좋아요.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요. 오빠, 나 오늘부터 통장 전부 정리할 거야. 어머니 이름 들어간 거 다 빼고 우리 둘 명의로만 새로 만들 거야. 서윤아, 그건. 그리고 가게 운영도 다시 정리할 거야. 매출 관리 내가 직접 할 거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만 만드시면 돼요. 서윤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단순한 재정 정리가 아니었다. 자신을 이 집의 주인에서 고용된 요리사로 격화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서윤아, 말 좀 조심해. 여긴 우리 엄마 집이야. 민호가 끼어들었지만 서윤은 냉소를 머금었다. 맞아요. 어머니 집이죠. 그런데 누가 월세 내고 있어요? 누가 공과금 내요? 우리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집은 영숙 명의였지만 생활비와 공과금은 모두 민호 부부가 부담하고 있었다. 영숙의 가게 수입은 식자재비와 손녀 용돈 정도를 충당하는 수준이었다. 내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다. 됐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믿을 수 없으니까. 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민호야. 영숙이 아들을 불렀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민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다. 나도 엄마 믿고 싶어. 진짜로. 근데 통장 내역은 거기 엄마 도장 찍혀 있는 게 분명하거든. 나 안 찍었어. 누가 위조한 거야? 위조? 엄마, 그게 가능해? 은행에서 본인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도 무너지고 있었다. 평생 엄마를 믿고 살았는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영숙을 올려다봤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지? 아니야, 우리 민서.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영숙은 손녀를 꼭 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유일한 위로였다. 민서야, 아빠하고 잠깐 있어.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숙은 민서를 민호에게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참았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제야 영숙은 무너졌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고 손녀까지 돌보며 살았다. 한 번도 떳떳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둑이었다. 거짓말쟁이였다. 가족들 눈에 자신은 돈을 훔치고 발뺌하는 노인이었다. 하느님, 영숙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답은 없었다. 화장실 밖에서는 민호와 민서의 낮은 대화 소리만 들렸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다. 70살 노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지고 기운 없고 초라한 얼굴. 내가 나가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집을 나가면 아들 내외가 편해질까? 손녀가 평화로워질까? 캐리어 하나 싸서 어디론가 가버리면 이 모든 게 끝날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나가면 진짜로 훔친 사람이 되는 거였다. 도망친 사람이 되는 거였다. 나 안 했어. 절대로 안 했어.
영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민호가 민서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잠든 것 같았다. 울다 지쳐서 잠들었을 것이다. 민호야. 응, 엄마. 나 진짜 안 했어.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가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돈을 빼갔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영숙은 낡은 옷장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오래된 장부들과 가게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어딘가 증거가 있을 거야. 영숙은 가방을 펼치고 하나씩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70살 노인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영숙은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밤새 서류를 뒤적였지만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가게 장부는 깔끔했고 대량 구매 기록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을 뿐이다. 새벽 5시, 영숙은 부엌으로 내려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손은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제 일이 악몽 같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망설임, 손녀의 울음. 어떻게 해야 하지? 국을 젓는 손이 떨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영수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최말순. 50년 지기 친구였다. 같은 동네에서 함께 늙어온 사이. 그녀도 71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과부였다. 말순아. 이 시간에 왜? 어제 민우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힘들어한다고. 말순은 영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친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영숙의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한쪽에 놓고 영숙을 안았다.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었다. 말순아, 나 진짜 안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나는 믿어.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 50년 봐왔어. 길에 떨어진 10,000원도 줍고 난리치는 사람이 1,200을 훔쳐? 말이 안 돼. 영숙은 친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말순은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영숙이 진정하자 말순은 그녀를 식탁에 앉혔다. 자, 이제 정신 차려. 울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싸워야지.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내가 안 했다는 걸. 누군가 너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걸.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독서용 안경과 공책을 꺼냈다. 일단 정리부터 하자. 3월 15일, 그날 너 뭐 했어? 영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평소처럼. 장사했어. 아침에 시장 가서 장 보고, 가게 열고, 손님들 받고, 저녁 때 민서 밥 먹이고,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말순이 공책을 펴며 재촉했다. 영숙은 천천히 그날을 되짚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시장 갔어. 9월 시장. 거기서 무, 어묵, 떡 샀고 8시쯤 가게 열었어. 점심시간까지 손님 받고 오후 2시쯤 잠깐 쉬었어. 그리고 다시 저녁 장사. 은행은? 그날 은행 간 적 있어? 없어. 나 은행 잘 안 가. 돈 찾을 일도 없고. 영숙의 대답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었어? 서랍에. 2층 안방 서랍에 있어. 민호네 방.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통장은 민호네 부부가 쓰는 거야. 가게 매출이 들어가긴 하는데 관리는 걸레가 해. 말수는 공책에 뭔가를 적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며느리가 통장이랑 도장 다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이상하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왜 내가 썼다고 그래? 말순의 말에 영숙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맞는 말이었다. 서윤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인데 어떻게 영숙이 몰래 돈을 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은행에서 1200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도장이랑 통장 가져가야지. 본인 확인은? 신분증이랑 비밀번호? 영숙은 점점 확신이 들었다. 자신은 그 통장의 비밀번호조차 모른다. 어떻게 돈을 뺄 수 있단 말인가? 말수나, 나 그 통장 비밀번호 몰라. 뭐? 진짜야. 민호가 만든 통장이라 비밀번호를 나한테 안 알려줬어. 필요 없다고. 말순의 눈이 빛났다. 그거야. 그게 증거야.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말순아, 서윤이는 내가 비밀번호 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럼 은행 가서 확인하면 되지. CCTV도 있고 인출 기록도 있고 3월 15일에 누가 그 돈 찾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숙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다. 민호한테 말해야 하는데 민호가 은행에 같이 가주려나? 일단 물어봐. 그리고 장부도 다시 봐야 해. 정말로 3월 15일에 식자재 1200어치 산 게 없는지.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의 방으로 향했다. 어제 정리한 거 다 보여줘. 내가 같이 볼게. 두 노인은 영숙의 방에서 서류를 펼쳤다. 가게 장부, 거래 명세서, 식자재 업체 영수증. 모든 걸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민호가 계단을 내려왔다. 거실에서 책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는 엄마와 말순 이모를 보고 놀랐다. 엄마, 이모. 뭐 하세요? 민호야.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엄마 억울해. 우리 지금 증거 찾는 중이야.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 그게. 야, 너도 내 엄마 믿잖아. 속으로는. 말순의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그는 엄마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이 너무 명확했다. 민호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행, 같이 가주겠니? 3월 15일에 누가 돈 찾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CCTV도 보고.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2층에서는 서윤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엄마, 서윤이가 알면 서윤이한테는 비밀로 하자. 먼저 확인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엄마가 정말로 안 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얘기하는 거고. 말순이 거들었다. 민호는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내일 은행 가보죠. 고마워, 민호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했다. 그때 2층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민서 유치원 데려다 줘야지. 민호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다. 민서를 데리고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엄마와 말순 이모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두 노인의 뒷모습이 초라하면서도 단호해 보였다. 민호가 나가자 말순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영수가 여기 봐. 말순이 한 장의 영수증을 들어 올렸다. 3월 15일. 식자재 거래 내역.
여기 보면 평소랑 똑같아. 무 5,000원어치, 어묵 10,000원어치. 전부 합쳐봐야 3만 원 정도야. 그러니까 1,200살 게 없었다는 거지. 맞아. 그럼 통장 메모에 적힌 식자재 현금 정산은 거짓말이야.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적어 놓은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누가? 영숙의 질문에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영수가 나쁜 말 같지만 며느리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이가? 생각해봐. 통장도 걸레가 관리하고 도장도 걸레방에 있고 비밀번호도 걸레가 알고 돈 빼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윤이가 왜 자기 돈을 빼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지. 말수는 다시 공책을 들었다. 며느리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돈 쓸 일 있었어? 영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서윤. 야간 근무가 많은 간호사. 집에서는 휴대폰만 보거나 민서를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특별한 건 없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요즘 자주 전화 통화하더라. 방에서 혼자. 누구랑? 몰라. 목소리는 작게 해서 안 들려. 말순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수상한데.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일단 며느리 행동 관찰해. 그리고 혹시 통장 거래 내역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민우한테 부탁해봐야지. 두 노인은 계속 서류를 뒤적였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때가 되었다. 말수는 영숙을 일으켜 세웠다. 자, 이제 밥 먹어. 체력 있어야 싸우지. 밥이 넘어가야지. 넘어가든 말든 먹어. 쓰러지면 끝이야.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면을 떠먹었다. 영수가, 응, 우리 꼭 증명해내자. 내가 결백하다는 거. 고마워, 말수나. 영숙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우정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다. 그날 오후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약속했다. 내일 은행 갔다 와서 나한테 바로 연락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달려갈게. 알았어. 영숙은 친구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집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나 안 했어. 반드시 증명해낼 거야. 영숙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다. 내일 은행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민호가 민서를 데리고 돌아왔다. 서유는 야간 근무라며 집을 나갔다. 영숙은 손녀에게 저녁을 차려주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뭔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조금 잠들 수 있었다. 친구가 있다는 것, 아들이 아직 자신을 믿으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월요일 오전 10시, 영숙과 민호는 은행 앞에 서 있었다. 동네 신협, 30년 넘게 거래한 곳이었다. 영숙의 손은 떨렸다. 민호가 그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들어가요.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창구 직원은 영숙을 알아봤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통장을 내밀었다. 3월 15일 인출 내역이요. 1,200만 원. 그날 누가 찾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3월 15일 오후 2시 15분에 인출되었네요. 1,200만 원 정확합니다. 그날 CCTV 볼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CCTV는 개인정보라서요.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는 어렵습니다. 제발이요. 저희 가족 일이에요. 엄마가 억울해 하시거든요. 민호가 간곡히 부탁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상급자를 불렀다. 과장이 나왔다. 50대 중반. 역시 영숙을 아는 사람이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과장님,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영숙은 사정을 설명했다. 자신은 돈을 빼지 않았는데 의심받고 있다고. 과장은 진지하게 들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과장은 안으로 들어갔다. 10분쯤 지나 다시 나왔다. 따라오세요. 사무실에서 확인하시죠. 세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과장이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틀었다. 3월 15일 오후 2시 10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은행 창구가 보였다.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다. 2시 12분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영숙의 숨이 멎었다. 서윤이. 화면 속 여자는 며느리 장서윤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알 수 있었다. 민호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저거 서윤이 맞죠? 맞아. 그날 입고 나간 점퍼야. 영숙의 기억은 정확했다. 서윤은 그날 아침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출근했었다. 화면 속 여자도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서윤은 창구로 가서 통장과 무언가를 내밀었다.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돈을 세어 건넸다. 서윤은 돈을 가방에 넣고 나갔다. 오후 2시 15분 인출 완료. 본인 확인 끝. 과장이 영상을 멈추며 말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했어요? 민호가 물었다. 신분증이랑 도장, 비밀번호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이라 배우자 신분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제 아내 신분증으로 찾아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다. 서윤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걸까? 과장님, 이거 복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고객님 상황인 만큼 화면 촬영 정도는 허용하겠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찍힌 영상. 서윤의 모습이 보이는 장면.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족 간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억울하신 일은 풀리셔야죠. 세 사람은 상담실을 나왔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영숙의 다리가 풀렸다. 민호가 황급히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 그냥 힘이 좀 빠져서. 영숙은 벤치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증거를 찾았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엄마, 미안해요. 민호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의심해서 미안해요. 엄마 말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근데 민호야. 서윤이는 왜 그랬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가 왜 공동통장에서 1200만 원을 빼서 숨기고 엄마에게 뒤집어 씌웠는지. 집에 가서 물어봐야죠. 서윤이 지금 집에 있니? 야간 끝나고 낮에 자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윤. 3년 전 며느리로 들어온 그 여자. 처음엔 냉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안은 조용했다. 민서는 유치원에 갔고 서윤은 2층에서 자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깨울게요. 민호가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서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왜? 자는데. 일어나.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와.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서윤은 투덜거리며 일어난 모양이었다. 발소리가 계단으로 향했다. 서윤이 내려왔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졸린 눈으로 영숙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시어머니 뭐해요? 또 돈 얘기하려고요? 서윤아. 민호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앉으라니까. 민호가 소리쳤다. 서윤은 깜짝 놀라 소파에 앉았다. 영숙도 맞은편에 앉았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은행 CCTV 영상. 서윤이 창구로 가는 모습.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3월 15일 오후 2시. 내가 은행에서 1200만 원 찾아간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넌 그날 야간 근무라며 병원 갔잖아. 근데 은행에는 왜 있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왜 우리 엄마한테 뒤집어 씌웠어? 왜?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영숙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민호야, 진정해. 일단 서윤이 말 들어보자.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뭐? 미안하다고요. 시어머니한테.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왜 그랬어? 왜 내 돈 빼서 숨기고 엄마한테 뒤집어 씌웠냐고. 민호가 다그쳤다.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필요한 데가 있었어요. 급하게. 뭐가 급해서 1200만 원이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다. 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서윤아, 어디 있었니?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클리닉, 개원 준비했어요. 뭐?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클리닉? 개원? 나한테 얘기도 없이? 말했으면 오빠가 허락했을 것 같아요? 서윤이 쏘아붙였다. 오빠는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엄마 모시고 가게 지키고 이 집 지키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서윤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나왔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응급실 아니라 내 클리닉, 내 이름으로. 그래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훔쳐? 우리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이라잖아요. 내 돈이기도 하다고요. 서윤이 소리쳤다. 근데 왜 우리 엄마한테 뒤집어 씌웠냐고. 민호도 맞받아 소리쳤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영숙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서윤의 말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갈망. 하지만 그게 남을 희생시킬 이유는 되지 못했다. 서윤아,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 인생 사는 거 나 반대 안 해. 클리닉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웠니? 서윤은 고개를 떨궜다. 쉬울 것 같아서요. 뭐?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기억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그러니까 오빠가 쉽게 믿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돈 쓰고 잊어버렸다고. 그 말은 칼이었다.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서윤은 의도적으로 영숙의 나이와 약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너 정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 그리고 1200만 원 전부 클리닉에 쓴 거야? 영숙이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 인테리어, 착수금 다 나갔어요. 그럼 이제 돌려받을 수도 없네. 영숙의 말에 서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내를 믿었는데, 엄마를 의심했는데, 진실은 이렇게 끔찍했다. 서윤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모르겠어요. 서윤도 무너져 있었다. 들킨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할머니, 나왔어요. 민서의 목소리였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서가 영숙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영숙은 눈물이 흐르고 있는 줄도 몰랐다. 아니야, 우리 민서. 할머니 안 울어. 영숙은 손녀를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 그것만이 지금 유일한 위로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문제는 시작이었다. 돈을 되찾을 것인가, 며느리를 용서할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영숙은 민서를 아는 채 생각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화요일 아침,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오늘은 말순과 함께 클리닉 현장을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민호는 택배일로 나갔고 서유는 낮 근무로 병원에 있었다. 민서는 유치원에 보냈다. 오전 10시, 영숙과 말순은 구월동 역앞 상가 건물 앞에 섰다. 여기네. 3층. 영숙이 계약서를 확인하며 말했다. 말순은 건물을 올려다봤다. 꽤 괜찮은 위치인데 유동인구 많고 그만큼 임대료도 비싸겠지.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 공사 중인 곳이 보였다. 비닐로 가려져 있고 안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렸다. 저기인가 봐. 말순이 앞장섰다. 두 사람은 비닐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이었다. 타일을 붙이고 벽을 칠하고 작업자 서너 명이 일하고 있었다. 여기요. 말순이 큰 소리로 불렀다. 한 작업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저. 여기 계약자 아는 사람인데요. 언제쯤 완공돼요? 2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 피부과 연다면서요? 네, 미소클리닉이요. 원장님이 젊으신데 야심차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작업자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원장님, 여자분이죠? 네. 간호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맞았다. 혹시 혼자 하세요? 아니면 동업이세요? 말순이 재빨리 물었다. 작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계약할 때 남자분이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남자요? 네. 30 후반쯤 키 크고 말쑥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영숙과 말순은 서로를 바라봤다. 남자. 서윤과 함께 온 남자. 그분도 원장님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오셨길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왔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남자. 영숙이 중얼거렸다. 민호는 아니겠지? 아니야. 민호는 그날 택배일 나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민호는 클리닉 계획 자체를 몰랐어. 그럼 누구? 말순이 턱을 괴며 생각했다. 동업자?
아니면 설마 바람? 영숙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단정하긴 이르지. 근데 의심은 해봐야 해. 며느리가 왜 민호 몰래 클리닉 준비했는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했다. 커피 맛인지 현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말수나 우리 서윤이 뒤 좀 밟아봐야겠어. 어떻게? 병원 갔다 오는 시간, 만나는 사람들. 전부 확인해야 해.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우리 둘이서 감시하기는 힘들어. 아는 사람한테 도움 받을까? 누구? 동네 슈퍼하는 정숙이. 기억하지? 그 친구 아들이 사설 탐정한다며? 영숙은 기억이 났다. 정숙의 아들, 30 중반. 이혼하고 탐정일 시작했다고 들었다. 탐정까지는 영수가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 우리가 뭘 알아? 말순의 말이 맞았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돈은 얼마나 들까? 일단 물어나 보자. 정숙이한테 전화해 볼게. 말순은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깐 통화 후 끊었다. 오늘 저녁에 아들 만날 수 있대. 우리 셋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알았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영숙은 가게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서윤과 함께 있던 남자. 그가 누구일까? 오후 4시. 민호가 일찍 들어왔다. 배송이 적은 날이었다. 엄마, 집에 계셨어요? 응. 오늘 가게 쉬었어. 어디 가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클리닉 현장 다녀왔어. 네. 서윤이가 계약한 곳. 공사 진행 상황 보러 갔어.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혼자 가셨어요? 말순이랑 같이. 엄마, 위험하게 왜? 위험? 뭐가 위험해? 내 돈 쓴 곳인데 못 볼 것도 없지.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민호야. 네. 거기 작업자가 그러는데 서윤이가 남자랑 같이 왔다더라.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요? 응. 30 후반, 키 크고 말쑥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도 몰라. 너는 아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서윤이 친구들 거의 몰라요. 병원 사람들이야 가끔 얘기는 듣지만. 병원에 남자 의사 있어? 서윤이랑 친한? 민호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해요. 김 선생이라고. 서윤이가 가끔 얘기했어요. 응급실에서 같이 일한다고.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서윤이보다 몇 살 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상했다. 민호야, 서윤이 휴대폰 한번 봐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니면 너라도 물어봐. 누구랑 클리닉 준비했는지.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요. 오늘 밤에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7시. 영숙과 말수는 동네 중국집에서 정숙과 그녀의 아들 재훈을 만났다. 재훈은 35, 깔끔한 인상에 조용한 성격이었다. 어머니 일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고맙다, 재훈아.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돕고 싶습니다. 자장면을 시키고 영숙은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돈을 빼갔고 클리닉을 준비 중이며 수상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 재우든 진지하게 들었다. 며느리분 미행 및 신원조사 원하시는 거죠? 응. 가능하니? 가능합니다. 며느리분 사진이랑 근무 스케줄 알려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재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증거 사진이랑 영상, 행적 기록 전부 드립니다. 영숙은 숨을 들이켰다.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필요했다. 알았어. 부탁할게. 어머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이걸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혼? 아니면 고소? 재훈의 질문에 영숙은 멈췄다. 사실 정확한 목표가 없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일단 진실부터 알고 싶어.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결정할게.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약금으로 5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돈을 꺼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재훈에게 건넸다. 고맙다, 재훈아. 괜찮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요즘 일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재훈이 말했다. 어머니,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중요한 거 발견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영숙과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안이 조용했다. 민호와 서윤이 2층에 있는 것 같았다. 말수나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 괜찮아. 나 집에 가서 쉴게. 넌 오늘 푹 쉬어. 말순이 떠나고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2층에서 민호와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싸우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민호의 목소리였다. 병원 선배라니까. 선배가 왜 클리닉까지 같이 가? 조언 받으려고. 피부과는 내가 몰라서. 서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영숙은 귀를 기울였다. 서윤아, 솔직하게 말해. 너 혹시 뭐, 바람?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의심해. 나도 이제 지겨워. 오빠도 시어머니도 이 집도 다 지겨워. 쾅!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방을 나간 모양이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서윤이 거실로 나왔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다. 서윤은 인상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도 도청하셨어요? 도청이 아니야. 너네가 큰 소리로 싸우니까 들린 거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곧 나갈 거니까. 서윤은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니? 산책이요. 답답해서. 밤인데. 상관하지 마세요. 서윤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계단을 내려왔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서윤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요. 그럴 만도 하지. 들켰으니까. 영숙은 아들을 소파에 앉혔다. 민호야, 너 서윤이 병원 선배 아니? 김 선생님요? 얼굴은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회식 때 어떤 사람이던? 글쎄요. 잘생기긴 했어요. 말도 잘하고 서윤이가 존경한다고 했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점점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민호야, 혹시 서윤이가 그 선생님이랑 자주 연락해? 모르겠어요. 서윤이 휴대폰 잘 안 보여줘서. 비밀번호는? 몰라요. 물어봤더니 프라이버시라고. 영숙은 답답했다. 하지만 이제 재훈이 조사를 시작했으니 곧 알게 될 것이다. 민호야, 너 서윤이한테 한 가지만 확인해줘. 뭔데요? 클리닉. 누구랑 같이 하는지, 동업자 있는지 물어볼게요. 근데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어봐. 내 권리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창밖을 보니
서윤이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영숙은 쌍안경을 꺼냈다. 오래전 민호가 사준 것이었다. 서윤을 확대해서 봤다. 서윤은 웃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집에서 보던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과는 달랐다. 영숙은 쌍안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재훈아, 빨리 알아내줘. 진실을. 그날 밤 서윤은 1시간 후에 들어왔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영숙에게 인사도 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썼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클리닉 현장, 재훈과의 만남, 서윤의 통화. 진실은 가까이 있어. 조금만 더 파면 나와.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부터 재훈의 조사가 시작된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영숙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깊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서윤의 웃는 얼굴이 따라왔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행복해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수요일 아침, 재훈에게서 첫 연락이 왔다. 어머니, 어제 저녁부터 미행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 퇴근하고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요. 남자분이랑 만났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사진 찍었니?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다. 영숙은 화면을 확대했다. 카페 창가에 서윤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자가 있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 두 사람은 서류를 보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이 사람, 누구야? 영숙이 중얼거렸다. 재훈이 말을 이었다. 차량 번호 추적해 봤습니다. 김태윤, 38세. 직업은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의사? 네. 서울 강남의 클리닉 운영 중인데 최근에 인천 쪽 분원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숨을 들이켰다. 그림이 그려졌다. 서윤과 김태윤, 피부과 전문의, 클리닉, 둘이 동업하는 거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정확히 알겠지만요. 알았어. 계속 부탁해. 전화를 끊고 영숙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서윤의 표정이 밝았다. 어젯밤 통화할 때처럼.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다. 영숙은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순아, 사진 좀 보내줄게. 뭔데? 서윤이랑 남자. 사진을 전송하자 말순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다. 야, 이거 심각한데? 둘이 분위기가. 나도 그렇게 보여. 단순 동업자 같지 않아. 표정 좀 봐. 서윤이 저렇게 웃는 거 본 적 있어? 말순의 말이 맞았다. 집에서 서윤은 늘 피곤하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일단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그래. 근데 영수가 민호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영숙은 망설였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고 영숙은 가게를 열었다. 손님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사업 파트너일까? 오후 2시, 민호가 잠깐 들렀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너는? 김밥으로 때웠어요. 엄마, 어제 서윤이한테 물어봤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뭐래? 클리닉, 병원 선배랑 같이 한대요. 김태윤이라고. 영숙은 놀라지 않은 척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피부과 전문이래요.
강남에 클리닉 있는데 인천 분원 내려고 서윤이한테 제안했대요. 서윤이가 돈 대고? 아니요. 김 선생이 자본 대고 서윤이는 실장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영숙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1200만 원은 뭐란 말인가? 그럼 우리 돈은? 그게 인테리어 비용 일부랑 서윤이 지분이래요. 3대 7로 나누기로 했대요. 서윤이가 3. 지분? 네. 나중에 클리닉 잘 되면 서윤이도 돈 번다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서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 그것도 민호 몰래.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엄마. 서윤이가 하고 싶은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돈 가져다 쓰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민호는 지쳐 보였다.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았어. 내가 결정해. 서윤이랑 어떻게 할지. 엄마, 시간 줄게. 천천히 생각해. 민호가 나가고 영숙은 다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김태윤이란 사람 좀 더 알아봐 줄래? 무엇을 알아볼까요? 클리닉 자금. 정말 그 사람이 다 됐는지. 그리고 둘 관계가 사업적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알겠습니다. 며칠 더 미행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이틀이 지났다. 금요일 저녁. 재훈에게서 긴 보고가 왔다. 어머니, 오늘 둘이 저녁 먹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사진 있어? 보내드립니다. 사진들이 도착했다. 레스토랑 안 촛불이 켜진 테이블. 서윤과 김태윤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친밀해 보였다. 그리고 이거. 다음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온 두 사람이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김태윤이 서윤의 손을 잡는 장면. 영숙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더 있니? 네. 차로 이동했는데 모텔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모텔? 네. 하지만 안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갈 순 없어서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충분해. 고맙다. 더 확인하실 건가요?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사진들을 다시 봤다. 손을 잡는 장면. 모텔 근처에 세워진 차. 서윤이. 정말 가슴이 무너졌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왔다. 민호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서윤이 들어왔다. 밝은 표정이었다. 시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서윤은 평소처럼 인사했다. 영숙은 그녀를 바라봤다. 이 여자가 방금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와? 병원 회식이요. 서윤은 거짓말을 했다. 자연스럽게, 망설임도 없이.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려다 멈췄다. 지금은 아니다. 민호가 없는 상태에서 대면하면 안 된다. 그래. 피곤하겠다. 들어가 쉬어. 네. 서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증거들. 결정적인 증거들. 1시간 후 민호가 퇴근했다. 영숙은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다. 민호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영숙은 휴대폰을 건넸다. 사진들을 보여줬다. 하나씩 천천히. 민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게 언제? 오늘. 몇 시간 전. 모텔은 안에 들어갔어요? 확인은 못했어. 근데 차를 거기 세웠어.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영숙이 받쳐줬다. 민호야.
엄마, 이거 확실한 거예요? 사진이 거짓말하니? 민호는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민호야, 울지 마. 엄마, 나, 나 어떻게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아들을 안아줬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근데, 민서는요? 민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서윤이한테 따져야지. 정확히 뭔지 들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지금 물어봐도 돼요? 기다려. 조금 진정하고. 영숙은 아들을 진정시켰다. 물을 주고 깊게 숨쉬게 했다. 민호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냉정하게 가야 해. 어떻게요? 증거 보여주고 설명하라고 해. 변명의 기회를 줘. 그리고 너는 판단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영숙은 거실에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민호였다. 어디서 났어? 서윤의 목소리도 들렸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민서께. 민서 얘기는 하지도 마. 넌 엄마 자격도 없어.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영숙은 2층으로 올라갈까 망설였다. 바람 피웠어? 그 남자랑? 아니야. 오해야. 오해? 손잡고 모텔 가는 게 오해야? 거기는 그냥 차 세운 거야. 안 들어갔어. 믿으라고? 지금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영숙은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열자 민호가 벽에 주먹을 쳤던 흔적이 보였다.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 민호는 돌아섰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 못 참아요. 이건 너무해요. 알아. 근데 지금은 진정해야 해. 영숙은 아들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아, 설명해봐.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시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모텔 근처는 왜 갔어? 태윤 선생님이 차 세우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요. 클리닉 얘기 더 해야 한다고. 손은 왜 잡았어? 그건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영숙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서윤아, 솔직하게 말해. 김태윤, 그 사람이 뭐야? 단순 동업자야? 아니면 더 있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해요. 뭐? 태윤 선생님, 좋아해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정말로. 민호가 비틀거렸다. 영숙이 아들을 붙잡았다. 좋아한다고? 남편 있는 주제에? 미안해요, 오빠. 미안해요. 서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 돈 훔쳐서 그 남자랑 클리닉 차린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훔친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을 내 남자한테 준 거잖아. 아니야. 클리닉은 내 미래예요. 내 인생이에요. 서윤도 소리쳤다. 오빠랑은 미래가 없어요. 매일 택배 일하고 이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나 이렇게 못 살아요. 그 말은 칼이었다. 민호만이 아니라 영숙도 찔렸다. 너 진짜.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영숙은 서윤을 일으켜 세웠다. 서윤아,
나한테 한 가지만 대답해. 네. 너 이혼하고 싶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각자 변호사 알아보자. 엄마, 민호가 소리쳤다. 엄마, 그게 무슨... 민호야, 이미 끝난 거야. 서윤이 마음이 떠났어. 억지로 붙잡아봐야 너만 아파.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내가 키울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민호가 반박했다. 넌 엄마 자격 없어. 다른 남자 만나면서 무슨 엄마야. 나도 엄마야. 민서 엄마라고. 닥쳐. 민호와 서윤의 고함에 옆방 문이 열렸다. 민서가 울면서 나왔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아이의 목소리에 모두 멈췄다. 민서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민서. 할머니가 있잖아. 영숙은 손녀를 안고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민서를 재우고 다시 나왔다. 민호와 서윤은 각자 방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지쳐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영숙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숙은 손녀를 안고 잤다. 민서는 할머니 품에서 뒤척였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가족을 어떻게 지키지?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호와 민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자신의 몫이라는 것. 영숙은 손녀를 더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집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민호는 새벽부터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서윤은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민서만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녔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왜 안 나와요? 아빠 일하러 가셨고 엄마는 피곤해서 자고 계셔. 어제 왜 싸웠어요? 민서의 눈망울이 불안으로 가득했다.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 얘기야. 민서는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 유치원 친구 민지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싸우면 이사 간대요. 영숙은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숨기려 해도 아이들은 공기로 느낀다. 우리 민서 할머니가 있는 한 이사 안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약속? 약속? 영숙은 손녀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오전 10시 말순이 찾아왔다. 영숙아, 어제 어떻게 됐어? 영숙은 민서를 거실에서 만화 보게 하고 말순과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서윤이가 인정했어. 김태윤 좋아한대. 세상에. 그럼 이혼하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 말순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는 아침부터 나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는 받아.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영수가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1200. 돌려받아야지.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있을 거고. 말순의 말이 맞았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알아봐야겠지? 그래.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족법 전문인데 소개해 줄까? 부탁할게. 말순은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월요일 오전에 만날 수 있대. 같이 가자. 고마워, 말순아. 말순이 돌아가고 영숙은 2층으로 올라가 서윤의 방문을 두드렸다. 서윤아, 나 좀 보자.
대답이 없었다. 영숙은 다시 두드렸다. 서윤아,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서윤은 부은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뭐해요? 들어가도 돼? 서윤은 물러섰다.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옷들이 널려 있었다. 캐리어도 하나 꺼내져 있었다. 짐 싸는 거야? 네. 어디 갈 건데? 친구 집이요. 당분간. 영숙은 침대 끝에 앉았다. 서윤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뭐요? 김태윤이랑 정말 아무 일 없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에요. 손잡은 것까지가 전부예요. 그럼 왜 좋아한다고 했어?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태윤 선생님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영숙은 서윤의 눈을 들여다봤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떠난 건 사실이었으니까. 서윤아, 민서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키우고 싶어요. 민호도 키우고 싶어 해. 알아요. 근데 엄마는 나잖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 좋아하면서 영숙의 말은 날카로웠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래, 내 인생 살아. 근데 민서한테 상처 주는 건 다른 문제야.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너도 변호사 알아봐. 제대로 해결하자. 네. 영숙이 문을 나서려는데 서윤이 불렀다. 시어머니. 왜? 미안해요. 진심으로.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책임져야지. 영숙은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화가 났다. 동시에 서러웠다. 오후 3시. 민호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민호야,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돌아다녔어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영숙은 물을 가져다 줬다. 술 마셨구나. 조금. 친구들이랑.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창피해서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한다는 거.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아들 옆에 앉았다. 민호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데요? 그럴 수 있지. 배신당한 기분이니까.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정신 차려야지. 술로 해결 안 돼. 근데 너무 아파요. 알아. 엄마도 아파. 영숙은 아들을 껴안았다. 민호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38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서윤이가 날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야. 처음엔. 그럼 언제부터 식은 걸까요? 그건 서윤이만 알겠지. 민호는 한참을 울었다. 영숙은 말없이 안아줬다. 저녁 무렵 서윤이 짐을 싸서 내려왔다.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 나갑니다. 서윤이 말했다.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민서는? 주말에 데리러 올게요. 안 돼.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서는 여기 있어야 해. 오빠, 넌 이제 이 집 사람 아니야. 민서 데려갈 권리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서는 내 딸이야. 내 딸이기도 해. 그리고 엄마 자격 없는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나 아무 잘못 안 했다니까. 좋아한다며? 다른 남자?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러고도 민서 엄마 할 거야? 오빠야말로 맨날 집에도 없으면서 무슨 아빠야. 내가 왜 집에 없는데?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 너네 먹여 살리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서가 거실로 나왔다. 아빠, 엄마. 아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멈췄다. 민서는 울음을 참으며 서 있었다. 엄마, 어디 가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딸에게 다가갔다. 민서야, 엄마 잠깐 집 좀 나가 있을게. 왜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야. 민서 잘못 아니야. 그럼 왜 가요? 엄마 가지 마요. 민서가 엄마를 붙잡았다. 서윤은 딸을 안았다.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잠깐만 다녀올게. 싫어요. 엄마 가지 마요. 민서가 울부짖었다. 영숙이 다가가 손녀를 안아 올렸다. 민서야, 할머니랑 있자. 할머니, 엄마 붙잡아요. 민서야. 영숙도 눈물이 났다. 아이가 너무 불쌍했다. 서윤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윤아. 영숙이 불렀다. 월요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주소 문자로 보낼게. 알겠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고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민서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영숙은 손녀를 달래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민서는 엄마를 찾으며 잠들지 못했다. 영숙이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등을 토닥여주고서야 겨우 잠들었다. 민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결혼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다. 사진 속 서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영숙은 민서를 재우고 나와 아들 옆에 앉았다. 민호야. 네,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 이혼할 거니 아니면 다시 시도해 볼 거니. 민호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엄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서윤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으니까.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럼 이혼하자. 깔끔하게. 민서는 우리가 키워. 넌 아빠고 나는 할머니야.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맙습니다. 뭐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넌 강한 아이야. 이겨낼 수 있어.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 차갑고 쓸쓸한 비. 일요일, 집은 조용했다. 서윤이 없는 집. 민서는 종일 엄마를 찾았지만 점점 포기하는 듯 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영숙은 거짓말을 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월요일 아침. 영숙과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말순도 함께였다. 서윤은 이미 와 있었다. 그녀 옆에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와 박영숙 씨시죠? 저는 정한결 변호사입니다. 말순이 소개한 변호사는 50대 남자였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다. 앉으세요. 오늘은 양측 의견 듣고 조정 가능성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영숙과 민호가 한쪽, 서윤과 그녀의 변호사가 다른 쪽. 먼저 이혼 의사 확인하겠습니다. 김민호 씨, 이혼 원하십니까? 네. 민호의 대답은 짧았다.
장서윤 씨는 네, 원합니다. 서윤도 똑같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양측 합의 이혼이시네요. 그럼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만 남았습니다. 정한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먼저 재산부터 정리하죠. 현재 부동산은 집은 제 명의입니다. 영숙이 말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살았지만 소유권은 저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부 공동 재산은 분식집 통장에 있었던 1200만 원. 민호가 말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내가 다 써버렸어요. 서윤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 돈은 클리닉 개업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장서윤 씨 명의의 사업 자산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정한결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 부분은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변호사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키우겠습니다. 민호와 서윤이 동시에 말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봤다. 양측 다 원하시는군요.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보통은 주 양육자를 정하고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누가 주 양육자가 될지 협의해야 합니다. 전 엄마입니다.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서윤이 말했다. 당신은 자격 없어. 민호가 차갑게 받아쳤다. 무슨 소리야? 다른 남자 좋아하면서 무슨 엄마야?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민서한테 상처 주는 행동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서는 저희가 키웁니다. 민호와 저. 서윤 씨는 주말에 만날 수 있고요. 시어머니, 서윤이 항의했다. 그건 너무해요. 제 딸인데. 내 딸 맞아. 근데 넌 지금 안정적으로 키울 환경이 안 돼.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클리닉 준비한다며? 바쁠 거 아니야? 민서 누가 돌봐?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집에서 민서 키우면 민호도 있고 나도 있어. 안정적이야. 넌 주말마다 데려가서 시간 보내면 돼. 서윤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양육권은 법보다 아이가 중요합니다. 정한결 변호사가 받았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조부모와 아버지가 있는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일주일에 2번 만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정한결 변호사가 대답했다. 주중 1번, 주말 1번. 그렇게 면접교섭권을 정하면 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00만 원 돌려받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클리닉 계약 해지하고 돌려받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서윤의 변호사가 말했다. 이미 인테리어 진행 중이고 계약금도 지불됐습니다. 해지 시 손해가 큽니다. 그건 서윤 씨 문제 아닙니까? 부부 공동재산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이혼 후 사업 수익이 생기면 분할해야 합니다. 두 변호사가 또 공방을 벌였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복잡하구나. 생각보다. 협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 양육권 민호 영숙과 공동 양육. 면접교섭권 서윤 주중 1회, 주말 1회. 재산 분할 클리닉 수익 발생 시 30% 민호에게 지급.
위자료 서윤이 민호에게 300만 원 지급. 이 정도면 양측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한결 변호사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서윤이 민호를 불렀다. 오빠.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됐어. 이제 남이야. 민호는 엄마와 함께 걸어갔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영숙과 민호는 말없이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민호가 말했다. 엄마, 이제 끝인가요? 거의. 일주일 후 서명하면 완전히 끝이야. 후련한 것 같으면서도 슬퍼요. 그럴 수 있지. 3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민서한테 뭐라고 말하죠? 천천히 얘기하자. 아직 어리니까 이해시키기 어렵겠지만. 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할머니, 우리 민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마는요? 엄마도 왔어요? 민호는 딸을 안아 올렸다. 민서야, 아빠가 얘기 좀 해줄게.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두 사람에게 시간을 줬다. 민호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돈도 받아내야 하고 민서도 잘 키워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비 온 뒤의 맑은 하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영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영숙은 다시 가게 준비를 시작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일주일 후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이었다. 민호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영숙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같이 가잖아.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서윤은 이미 와 있었다.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다. 서명은 조용하게 진행됐다. 민호가 먼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서윤도 이어서 서명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혼하신 겁니다. 정한결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축하할 일이 아니었다. 위자료 300만 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서 면접교섭은 수요일 저녁 6시, 토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윤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오빠. 아니, 민호 씨. 호칭이 바뀌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민서 잘 부탁해요. 당연히 잘 키울 거예요. 나도. 좋은 엄마 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영숙과 민호는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민호가 멈춰섰다. 엄마. 왜? 이제 진짜 끝인가 봐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숙은 아들을 안았다. 울어도 돼. 참지 마. 민호는 복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다. 영숙은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뭐? 인생을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영숙은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다. 일단 민서 잘 키우고 그 다음 생각하자.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나요. 당연하지.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가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하니 말순이 민서와 놀아주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 민서가 달려왔다. 민호는 딸을 안아 올렸다. 우리 공주님 심심했어? 응. 근데 이모 할머니가 놀아줬어. 그래. 고마웠네. 영숙은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말순아. 뭘? 우리 민서 천사 같더라.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혼했어. 말순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수고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민서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영숙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민서야, 아빠가 얘기 좀 해줄게. 민호는 딸을 무릎에 앉혔다. 엄마는 이제 다른 집에서 살기로 했어. 왜요? 엄마하고 아빠가 헤어지기로 했거든. 민서의 눈이 커졌다. 헤어진다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같이 안 산다는 거야. 나 때문이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민호는 딸을 꼭 안았다. 민서는 잘못 없어. 어른들 일이야. 그럼 나는? 민서는 아빠랑 할머니랑 여기서 살아. 엄마는 일주일에 2번 만날 수 있어. 민서는 아빠 품에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아빠 나 버리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니야. 아빠가 민서 평생 지킬 거야. 할머니도 나도 평생 지켜줄게. 영숙도 손녀를 안았다. 민서는 두 사람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운 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민서를 키우고 돈을 받아내고 가게를 지키고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영숙은 통장을 꺼내 확인했다. 잔고는 얼마 없었다. 가게 수입으로는 빠듯했다. 위자료 300만 원은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했지. 그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나머지는 서윤의 클리닉에서 받아내야 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나 영숙 이모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클리닉 말이야. 계속 지켜봐 줄 수 있니? 물론이죠. 뭘 알아보실 건가요?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김태윤이랑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일기장을 꺼냈다. 요즘 일들을 정리해서 적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서윤, 1200만 원 인출. 4월 5일 마이너스 은행 CCTV 확인. 4월 12일 마이너스 이혼 합의. 4월 19일 마이너스 이혼 완료. 한 달 반.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바뀌었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싸워야 해. 끝까지. 이 집은 자신의 집이었다. 이 이름 박영숙의 이름으로 된 집. 민호도 민서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빼앗긴 돈도 받아내야 했다. 1200만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명예였고 정의였다. 며칠 후 수요일 저녁 서윤이 민서를 만나러 왔다. 민서야. 서윤이 딸을 안았다. 민서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우리 공주 많이 컸네. 일주일 지났는데요. 민서가 웃었다.
영숙은 현관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2시간 후에 데려올게요. 서윤이 영숙에게 말했다. 8시 전에 데려와. 민서 잠 잘 시간이야. 알겠습니다. 서윤은 민서 손을 잡고 나갔다. 영숙은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2층에서 내려왔다. 나갔어요? 응. 2시간 후에 온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가 모르지. 지켜봐야지. 2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가 돌아왔다. 할머니,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래, 재밌었어? 응. 민서는 행복해 보였다. 서윤도 밝은 표정이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토요일에 또 와. 네. 서윤이 돌아서려는데 영숙이 불렀다. 서윤아, 잠깐. 네. 위자료 금요일까지라며? 네.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수익 나면 바로 연락해. 약속 지켜야 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가봐. 서윤이 나가고 영숙은 문을 닫았다. 민호가 물었다. 엄마,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가워야지. 안 그러면 또 우습게 봐.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정 떼고 사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요일.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다. 영숙은 돈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900만 원 남았네. 클리닉에서 수익이 나야 받을 수 있는 돈.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영숙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클리닉 오픈은 언제래? 다음 달 초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간다고. 그럼 수익은? 최소 반년은 걸릴 겁니다. 초기 적자 기간이 있으니까. 영숙은 답답했다. 반년. 너무 길었다. 계속 지켜봐줘. 수익 나는 대로 알려줘.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영숙은 가게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 거기서 식자재비, 공과금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 민서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있고 빠듯했다. 너무 빠듯했다. 영숙은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네, 엄마. 우리 가게 좀 키워볼까? 키운다고요? 응. 지금은 혼자 하니까 한계가 있어. 직원 1명 고용해서 장사 시간 늘리고.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돈은요? 대출받자. 소상공인 대출 있잖아. 엄마 나이에 대출이 나올까요? 알아는 봐야지. 안 되면 내 명의로.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넌 택배 일하면서 힘들잖아. 괜찮아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호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날 키우셨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다음 주 영숙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가능한 금액은 1,000만 원. 이자는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출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서류에 서명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가게를 확장하기로 했다. 옆 공간이 비어 있어서 임대인과 협상했다. 월세를 조금 올리는 조건으로 공간을 더 쓰기로 했다. 그리고 직원도 구했다. 50대 아줌마. 성실하고 부지런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잘해봐요. 가게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좌석도 늘리고 메뉴도 추가하고. 영숙은 바쁘게 움직였다. 민호도 퇴근 후 가게를 도왔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부자는 팀이 됐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요. 그러게. 입소문 나나 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민서 먹여 살려야지. 두 사람은 웃었다. 한 달 후, 가게 수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 달에 400만 원까지 올랐다. 엄마, 대박이에요. 그러게. 우리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영숙은 통장을 보며 뿌듯해했다. 직원 월급 주고 대출 이자 갚고 생활비 쓰고도 조금 남았다.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천천히라도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숙은 희망을 보았다. 어느 토요일 오전, 서윤이 민서를 데리러 왔다. 오늘은 클리닉 구경시켜 주려고요. 클리닉? 네. 다음 주에 오픈하거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수익 나면 연락해. 네. 서윤은 불편한 표정으로 민서를 데리고 나갔다. 오후에 민서가 돌아왔다. 할머니, 엄마 가게 예뻤어요. 그래. 뭐 하는 곳인데? 피부과래요. 엄마가 간호사 한대요. 민서는 신나서 얘기했다. 영숙은 웃으며 들어줬다. 그날 밤 영숙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클리닉 오픈한대? 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손님 많이 올까? 위치가 좋아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알았어. 계속 보고해줘. 영숙은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펼쳤다. 5월 15일 마이너스 서윤 클리닉 오픈 예정. 수익은 언제 날까? 기다려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영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기다리자. 천천히 끝까지. 영숙은 다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돈을 받아내고 명예를 회복하고 민서를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표였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민서가 웃고 있었다.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영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